40대 남성 하 씨는 얼마 전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한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도중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하 씨는 업무상 운전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오른다리 골절로 깁스를 해서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회사에서는 하 씨에게 무급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하 씨는 회사 동아리 활동 중 당한 부상이라며 무급 휴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사측은 동호회 활동은 의무도 아니었고 전 직원의 참석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얼마 전했습니다. 이 회사 동호회 활동으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인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죠. 40대 남성인데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회사원이죠. 이 직원 한 40명 정도 되는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축구 동호회가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이제 아침에 일찍 축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주에 한 번 정도는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죠. 축구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된 남성은 운동 안 좋아합니다. 예,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의 특성은 자, 야근도 많고 외근도 많고 술 접대도 있어요. 아침잠이 절박한 직종이죠. 그런데 아침에 축구하러 가는 게 좋을까 싶은데 지금 이 회사의 남자 직원은 모두 다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대표가 축구광이에요. 그리고 대표도 직접 뛰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조금 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느냐? 대표가 제일 잘해요. 자, 이제 그러던 와중에 자, 이제 회사 간의 축구 시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회는 매우 중요한 대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남자 직원이 다 선수로 직접 뛰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여직원들도 응원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하는데 영업직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일찍 뭐 운동하러 가는 거 싫었겠지만 그래도 축구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경기도 중에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뭐 레귤러 멤버는 아닌 것 같아요. 후반전에 교체 선수로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 뼈골절이 왔어요. 결국 그 철심을 박는 그 어떤 수술을 하고 통깁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깁스 푸는데 한 2, 3개월 걸린다고 하고요. 철심 제거하는 데는 한 1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살해자분이 영업직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고 그러면 통깁스하고 가서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영업직이다 보니까 운전도 또 필수예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이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 살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은 많이 해줍니다.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쉬고 나와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신 무급, 월급은 없다. 무급 휴가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축구 좋아해서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축구가 이게 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전후반 45분이라고 하지만 다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전후반 30분으로 한다든가 20분 하는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하는데 오늘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살해자 40대 남성 가장입니다. 40대면은 아이들이 어리겠죠. 학교를 다니겠죠.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죠. 기본적으로 4인 가족 식비 들어가겠죠. 아이들 어린이가 교육비 들어가죠. 등등등. 게다가 집에 대출이 있어 대출이자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몇 달간 쉬면서 직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장 몇 달간에 이걸 막연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돈 걱정으로 시작됐던 고민,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릅니다. 가만히 있자보자. 이거 내가 그냥 혼자 놀러 가서 다친 게 아니라 회사 동호회 활동을 하다 다친 건데 내가 그냥 무급으로 이렇게 몇 달 동안 나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부당하지 않나? 게다가 평소에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나가는 활동이라서 일종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한 거니까 회사가 무언가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동의 못합니다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말하죠. 동호회 활동은 업무가 아니라 별개다.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활동이므로 업무와 무관한데 무급휴가 처리해 준 것도 우리 입장에서 큰 배려다. 무슨 보상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 규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경우 이제 다쳤을 경우에 회사를 안 나왔을 경우에 아예 월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이제 휴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조언을 들었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아마 보상받을 수 있을 바로 것이다라는 그거예요. 조언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회사가 냉랭하게 나와서 마음이 좀 상해 있었는데 혼자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이게 축구 시합은 평일에 있었어요. 이게 동호회 활동이고 회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출근 시간부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당일로 돌아가 보면 회사는 자, 오늘 공식 업무는 12시 반부터 시작이야. 오전에 축구 경기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회사가 근무 시간 절반, 반나절을 운동 경기 할애한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 시합 했어요. 씻어야죠. 회사까지 이동해야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일과 시작해야 되니까 또 점심도 모여서 먹어야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회사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날 다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던 와중인데 보험도 없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그럼 무급휴직으로 내가 쉬는 동안에 뭔가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리운전이라도 하려니까 어차피 지금 오른다리 골절이기 때문에 운전도 못해요. 대부분의 이 알바 일들은 몸을 써야 되는 일인데 못해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 있던 와중에 지인이 야, 그거 산재로 인정받으면 이거 돈 지급해야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건 반장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해서 산재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증 하나입니다. 이 사내 동호회에서 다친 부상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랍니다. 라는 질문인데 이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호회 활동 자체가 업무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가 핵심이겠죠. 보통 산재라고 하죠. 산업재해. 예. 근데 이게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장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 계속 정비되고 있는데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상 재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재가 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 관련성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회사의 지위나 감독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사안이 과연 산재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근데 그 대법원의 판단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역시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재라 함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이제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첫 번째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에 기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당의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다친 경우 이때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애초에 이 업무 축구가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프로축구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본래 업무가 아닌 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럼 이거는 산재입니까? 이게 핵심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가 인원 누구인지 그리고 또 모임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또 모임의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강제성 또 이 동호회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원래 본업의 연장선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렇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동호회 활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다치면은 이거 회사에 손해가 되겠네. 그래서 회사의 지원금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맞출 때도 회사 이름 넣지 말아라라고 하거나
회사 뭐 사내 게시판에 이거 활동 홍보하지 말아라라든지 이따 여러 가지 그런 그 회사 차원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동호회 활동이 동호회 활동 중 다친 것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는 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돼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제 손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호회라고 하면 단순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40대 분의 상담 내용을 보면 나는 이게 취미를 넘어서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고 그 과정 내용을 보면 업무상의 하나의 어떤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업무의 연장선상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판례가 많이 쌓이고 계속 법률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중간 영역이 계속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전만 해도 출퇴근 중에 사고 났던 거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아예 써버렸어요. 산재보상법에 아예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근 수단, 퇴근 수단,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딱 지금 중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네. 참 어렵네요. 업무는 아닌데 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 그러네.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업무 관련성 플러스 지휘 감독 가능성. 근데 하필이면 다 참석했어요. 또 하필이면 회사 입장에서 대표도 갔고요. 대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고 이런 것들은 이 근로자성,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좋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자율적이라서 혹시나 안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안 가도 상관없는. 근데 지금 또 평일날 했어요. 또 휴일날 했으면 또 달라지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산재일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얘기했는데 또 회사에서 안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하도록 했다. 회사 방침은 그랬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업무인지 그냥 단순 동호회 활동인지 지금 손 변호사가 여러 기준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느냐에 따라서 산재를 인정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판가름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컨대 이제 판례 중에 회식을 이제 참석했는데 회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회식했는 거는 산업재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부서장의 주관하에서 회식을 하러 갔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문 잘못 열어서 노래방에서 추락 사고 같은 게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충족되면 산업재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법인카드도 아니고 동료 간의 어떤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회비를 좀 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어느 게 업무의 연관성이 크냐, 또 지휘 감독이 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날 그 뭐 예를 들어 대표가 회식비 형태로서 다 내고 여러 참가 활동에 대해서 회사가 지원했다고 하면 그럼 업무상의 재해가 크겠죠. 제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근데요. 예. 회사 동호회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름을 걸고 다른 회사하고 시합을 했다면 그랬다면 이거는 업무상의 업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공휴일 날 체육대회를 과별로 과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서장의 그 결재만 득하면 그건 공무로 봐주거든요. 업무로 보는 거죠. 예. 손 변호사 어떠세요? 이번 뭐 판단하는데 여러 이제 기준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확실하게 뭐 동호회다, 업무다 이걸 딱 기준으로 정해서 한쪽으로 뭐 이거라고 이렇게 명확한 규정 내리기는 상당히 이번 사건이 좀 접근하기는 어렵네요. 네,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동호회 관련된 분쟁이 많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 관련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고요. 또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4명 참석한 낚시 동호회도 결국 그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4명이 참석했는데 대표가 참석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기타 비교 사례들과 좀 맞춰 볼 때 충분히 산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처음 이 사건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회사 규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무급 휴가로 이렇게 몇 개월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면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건데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처음에 따져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무상인지 단순한 어떤 동호회인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